사실 협회에서 무슨 잘못을 많이 한 것처럼 비춰지는데 좀 보도자료를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해하실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 사이에 좀 봉합할 수 있었던 기회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저는 갈등이 있은 적이 없어요. 회장님과 말고 네. 협회 측과 제가 협회장인데 협회 측이면 저지 다른 사람이 있겠어요? 저는 정말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해해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협회랑도 이야기한 게 없고 또 팀이랑도 아직 상의된 게 없어서 더 자세한 거는 상의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메달을 따낸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선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얘기 뭐 계속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일단 화면으로 정리를 해볼 텐데 우선 부상과 관련해서 의견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하나 보겠습니다. 자, 부상 치료 그리고 전담 트레이너 이런 문제가 이제 쟁점으로 떠올랐었는데 안세영 선수가 먼저 문제 제기를 하죠. 부상이 심각한데 대표팀이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 근데 어제 이제 배드민턴 협회가 입장을 내놨는데 수차례 병원 검사 그리고 치료 받았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전담 트레이너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개인 트레이너 필요하다 의견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협회 쪽은 트레이너 계약이 끝났다. 그래서 연장을 거절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입장들 나옵니다. 안세영 선수 사실은 파리에서도 뭔가 본인에 대한 불만 표시 강하게 했죠. 작심 발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귀국하면서는 조금 더 자제하는 듯한 조심하는 듯한 입장인데요. 반면에 어제 협회는 10쪽짜리 보도자를 냈거든요. 그 화면을 좀 정리해 보죠. 여기 보시면 분량이 꽤 됩니다. A4 용지 10장 분량으로 안세영 선수가 내놨던 어떤 비판과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 내용, 이 보도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이혜진 스포츠월드 기자 나와 계신데요. 배드민턴 협회가 10쪽짜리 보도자료. 글쎄요, 이게 통상 스포츠계에서 이 정도 분량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보도자료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내용을 협회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결국에는 안세영 선수가 문제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협회는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안세영 선수와 갈등이 없다라는 부분을 좀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도자료가 10쪽 분량이 굉장히 좀 긴 분량이었는데요. 필요하다면 날짜별로 또 시간별로 굉장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측면에서 이러한 과정을 밟았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하는 데 좀 주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뭔가 서로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현지에서는 불만 제기, 그러나 귀국해서는 상의한 뒤에 얘기하겠다. 그리고 자제하겠다. 그리고 반면에 협회에서는 10쪽의 분량으로 아주 상세하게 뭔가 반박하는 이런 모습이 어제 오후에 있었는데 대표팀 감독과 관련된 얘기도 좀 있고요. 뭐 안세영 선수도 얘기 좀 한 게 있는데 어제 모습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스템도 바꿨고요. 선수들이 말하기 전에 그 생각을 제가 읽어서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는 거죠. 찾는 부분에 있어서 뭐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님이나 그 외 사무처나 그다음에 그 바깥의 분들 그리고 안세영 선수 발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감독님한테 서운함을 좀 표현한 것 같은데 하신 말씀 있나요? 저 아무 말 저 오늘 말씀드릴 게 없고요. 일단 뭐 협회 입장 정리하니까 저도 그냥 기다리고 좀 생각 좀 하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요, 어떤 갈등의 위치에 있는 이, 뭐랄까, 주체들이요, 안세영 선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드민턴 협회가 있고요. 그리고 배드민턴 대표팀 감독이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혜진 기자. 어제 안세영 선수 사실 예상과 달리 별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평가하기를 사실상 침묵을 했다. 뭔가 상의를 하겠다는 얘기를 강조했는데, 사실 협회는 굉장히 자세한 반박을 한 상황이 이렇게 되면 안세영 선수가 조만간에 추가적인 주장이나 폭로를 할 가능성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상태에서 안세영 선수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안세영 선수가 파리에서 3차례
본인의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예. 이 금메달을 딴 직후에 입을 열었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SNS를 통해 다시 한번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리 출국 과정에서 또 한 번 입을 열었는데요. 예. 사실 그동안 배드민턴 협회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안세영 선수가 귀국한 이후에 이제 입장을 전했는데요. 안세영 선수가 귀국 과정에서 말을 했다시피 그동안 뭐 협회나 아니면 소속팀과도 어떤 상의를 하지 않았다. 본인의 어떤 얘기를 계속해서 했다라고 좀 전달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제 안세영 선수가 소속팀 내지는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이 어느 정도 끝나면 아무래도 또 자신의 의견을 어필할 또 시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배드민턴 협회가 이번에 진상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안을 조사하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는 안세영 선수와 면담을 하겠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안세영 선수가 입을 열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럼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이 정도까지 협회가 반응을 보이고 움직이는 것 정도를 약간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다?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로 지금 얘기를 자세히 안 하고 있다? 어느 쪽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물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안세영 선수만이 알고 있겠지만 주변에서 보기에는 안세영 선수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파장이 큰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은 말을 아끼게 된 것 아니냐라는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세영 선수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이게 다 문제가 되더라고요. 라는 뉘앙스를 전달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 한마디를 조금 더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게 사실은 본인의 부상과 관련해서 얘기를 꺼냈고요. 그 이후에 트레이너 문제, 그것도 다른 국가, 본인과 비슷한 위치에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선수들은 좀 트레이너 지원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본인은 아니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어제 파리에서 귀국하기 직전에는 기자회견 불참과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또 말들이 다릅니다.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요. 어제 배드민턴 협회가 내놓은 보도자료에 담긴 내용 중에 많은 분들의 눈을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드민턴 협회 측에 이렇게 나온 건데요. 세계 1위라고 해도 특혜를 줄 수는 없다. 눈높이가 다른 것 같다. 안세영 선수가 손흥민, 김연아의 기준이 맞춰진 거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혜진 기자, 그러면은 안세영 선수는 본인이 배드민턴과 관련해서는 세계 최고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근데 과거에 김연아 선수 정도의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협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까 지금 이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같은 사안이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번 문제의 가장 핵심 중 하나가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세영 선수가 처음 얘기를 꺼냈을 때도 그동안에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아예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다라는 뉘앙스를 전했습니다. 사실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적인 선수잖아요. 예. 아무래도 해외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시야가 넓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다른 나라 또 비슷한 랭킹의 선수들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비교가 확실하게 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사실 배드민턴 협회 입장에서는 그래도 과거와 비교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안세영 선수에게 트레이너를 그래도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배치를 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측면에 있어서 안세영 선수는 내가 세계 랭킹 1인데 이렇게까지밖에 우리를 지원하지 못하느냐라는 부분에 불만이 있을 수 있고요. 반면 협회는 안세영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너가 특혜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해줄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제가 아쉬웠던 거는 협회가 이야기를 하면서 손흥민, 김연아 이런 식으로 다른 선수들과 좀 직접적인 비교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종목별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안세영 선수는 배드민턴 전 세계 랭킹 1위거든요. 예.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길을 거는 선수에게 다른 선수와 비교해서 그런 식의 눈높이를 가지면 안 돼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 알려진 협회 입장에서 저 부분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손흥민, 김연아 선수의 기준이라면 뭐 부족하죠. 그다음 협회 입장은 그렇게까지는 지원 못합니다. 그러나 안세영 선수는
아니 지원을 좀 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상당히 격차가 있습니다 지금요. 이 협회 입장에 대해서요 지금 누리꾼들 반응이 좀 나온 게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 좀 해드리죠. 여기 보면 위 아랫부분에요. 뭐가 다르나? 세계 랭킹 1위한테 급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세계 랭킹 1위 안세영도 김연아급 아닙니까? 28년 만에 금메달 따온 선수한테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합니까? 약간 손정희 변호사? 협회의 저런 입장에 대해서 누리꾼들 반응은 호의적이자는데 여론은 좀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여론은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협회가 조금 더 부주의했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어가 아다르고 어다른데 협회가 재정적으로 좀 어렵지만 선수들한테 최고급, 최선의 어떤 대우나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나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였으나 앞으로 나아가서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김연아 선수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적절한 더 나은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안 선수를 품는 모습을 대승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예. 마치 손흥민 선수급 아니잖아 막 이렇게 좀 비하하는 뉘앙스가 있다 보니까 네티즌들은 손흥민 선수급이지 세계 랭킹 1인데 이렇게 사실 불필요한 소모전이 사실은 분야는 종목은 다르지만 그 종목에서 세계 최고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네티즌들이 또 이제 비교하는 영상, 뭐 사진 이런 것들도 올리면서 다른 중국 선수, 대문 선수들은 다 코치가 별도로 있고 트레이너도 2명씩 있고 또 이런 지원을 받았는데 우리 한국이 지원이 부실하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특혜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신발, 비즈니스석, 선후배 문화를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왜 특혜냐? 신발이라는 건 자신이 경기를 위해서 적정하게 나한테 맞는 신발을 신겠다는 거는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선수 중요한 경기를 앞둔 선수가 이코노미석이 좀 불편하니까 비즈니스석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그렇게 특혜이냐 이런 또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예. 협회가 조금 더 이런 의견들을 포용하는 것을 감안해서 입장을 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지금 방금 전에 안세영 선수가 SNS에 본인의 입장을 좀 올렸다고 그러는데요. 속보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안세영 입장은 올림픽 경기가 끝나고 말씀드릴 것이다. 뭔가 좀 준비를 하나 본데요. 하나 더 보죠. 자, 모든 선수들이 충분히 축하받은 후에 말씀을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올림픽 경기가 완전히 다 끝나고 마무리가 된 뒤에 입장을 낸다. 그 이유는 모든 선수들이 충분히 축하를 받은 후에 말씀을 드릴 것이다. 김수환 평론. 네. 이거 뭔가 벼르고 있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지금 저 얘기. 아니, 저건 굉장히 배려심이 저는 깊은 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 SNS 글이 올라오기 전에 제가 좀 발언권을 얻고 싶었던 게 뭐냐면 예. 이게 안세영 선수와 협회의 양자 관계만 보면 예. 협회를 우리가 지적하고 그 잘못된 점을 부족한 점을 좀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개선하고 해야 되는 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양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체육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시야가 필요하죠. 예. 그렇지 않으면 너무 엘리트 체육 위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는 예, 우를 예. 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선수들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걸 다룰 때는 물론 양자만 생각할 때는 또 철저하게 가려야 될 것이 있겠지만 예. 그 외의 부분들도 배려를 우리가 좀 해가면서 논의를 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 그 비슷한 얘기를 안세영 선수가 지금 지금 나왔네요. 하는 거죠. 예. 앞서서 사실은 파리 현지에서 배드민턴 메달을 딴 선수들의 기자회견이 잡혔어요. 그 자리에는 안세영 선수는 불참했습니다만 다른 선수들은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러나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웠다. 그리고 안세영 선수와 관련된 질문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선수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이런 모습까지 있었거든요. 이런 가운데 안세영 선수가 지금 본인의 입장을 글을 올렸는데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리죠. 지금 배경으로 나오고 있는 저 영상은 기자회견 때 모습이에요. 이 두 선수들. 사실 굉장히 표정도 그렇게 활짝 웃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안세영 선수의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요. 저의 입장 지금 보겠습니다. 입장은 올림픽 경기가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다. 또 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충분히 축하받은 후에 말씀을 드릴 것이다. 자, 저의 이야기로 많은 분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하다. 일단 사과하는 입장도 좀 냈고요. 그리고 저의 입장 기다리고 계신 많은 분들께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른 선수들 그리고 많은 분들께 당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입장을 내면서 동시에 올림픽이 끝난 뒤에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그렇다면 또 여기에 무슨 얘기를 담을까 이게 또 궁금해지는 사항이죠. 자, 일단 모습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갈등 국면이라고밖에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안세현 선수가 본인의 부상 얘기를 하면서 개인 자격으로 대회에 출전하는 부분, 이 부분도 언급을 했거든요. 일단 이와 관련된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좀 차차 정리하고 제가 계획했던 대로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된다면은 저 또한 어떻게 해서라도 얻어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항상 계획을 가지고 다니고요. 이 순간을 위해서 많이 억누르고 살았던 것도 많았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숨 좀 쉬면서 정말 웃으면서 투어도 다니고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너무 그 구체적인 건 없이 모호하게 이렇게 좀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올림픽을 마무리하고 가면 그 안세영 선수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해서 어떤 그 관계자들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는 우리에 따르는 적절한 조치를 하고 시스템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었다면은 구조 개선을 좀 할 계획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지금 처음에 얘기할 때는 대표팀과 함께하기 어렵다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처음에는 이게 은퇴인가? 근데 그건 아니고요. 개인 자격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겠다. 그래서 법적 대응을 향후에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거든요. 화면으로 정리해보죠. 그 가능성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개인 자격 국제대회 출전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규정이 있어요, 지금요. 이 배드민턴 관련해서. 대표팀 경력을 5년 정도는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 27세가 넘어야지 일단 개인 자격으로 나갈 수 있다. 올림픽, 아시안게임, 그리고 협회 추천 및 체육회 승인이 필요하다. 다만 대표팀 요청 시 허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좀 있다 그러는 건데, 손정혜 변호사, 이 규정 다 따져보시면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대표팀, 국가대표의 경력과 지위 아니면 개인 자격으로는 출전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법에 규정된 건 아니고 이 배드민턴 협회의 내부 규정입니다. 만 27세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선수들은 20대 초반, 20대 중반에 이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개인 자격으로 나가는 게 극히 어렵거나 이 협회나 대한체육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보니 재량적 결정으로 이루어져서 한 개인이 만약에 어떠한 경위로든 이제 요 협회나 이 대표를 통해서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선수 생활이 굉장히 어렵거나 불안한 지에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규정이 이제 조금 가혹하다라는 지적은 따랐으나 문제는 협회 측면에서도 협회를 운영할 때는 또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규정조차 없으면 어린 선수들이 충분히 육성해 놓고 개인 자격으로 자꾸 단체에서 이탈해서 나가면 또 단체가 운영이 전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스폰을 받아서 선수를 육성하고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겠느냐. 양쪽의 각자의 이제 권리 충돌이 발생하는 지점이 지금 이 안 선수의 문제에 또 같이 덧붙여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 지금 분위기라면 협회가 예외를 인정해줘서 개인 자격 출전을 허용할 것 같지 않다라는 게 보통 얘기거든요.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안세영 선수가 만약에 개인 자격을 계속 주장하게 된다면 이게 충돌이 벌어지잖아요. 의견이 일치가 안 되니까. 혹시 이러다가 이게 과거 사례 다른 종목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로 귀화해서 대표 어떤 국제대회 출전하는 방법.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걱정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항상 이런 문제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운동선수로서 운동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집중하고 싶습니다라는 부분인데요. 갈등이 불거지면서 혹은 장기화되면 선수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물론 경기력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러다 볼 때 가장 마지막에 선택하는 방안이 바로 귀화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생각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예. 협회가 그 보도 자료에서 얘기한 것들을 보자면요, 대부분 우리는 좀 열심히 하고 있다, 예. 우리는 안세영 선수와 제대로 소통하고 있다라는 걸 강조했지만 그 와중에서도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했던 분이 바로 시스템적인 부분이거든요. 안세영 선수가 우리나라 시스템이 너무 과거에 얽매여 있다라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원회 꾸려서 우리가 확인해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또 시그널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예. 이거는 우리가 인지를 하고 나아가겠다. 다만 어떤 규정까지 바꾸면서 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훌륭한 선수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선수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뭔가를 도와주는 방법. 그리고 그 선수의 기대치도 있지만 또 협회가 그걸 다 하지 못하는 친구도 있을 거거든요. 뭔가 접점을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일단 좀 기다려봐야 됩니다. 안세영 선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과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좀 첫 이슈로 좀 전해드렸고요.